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해 말이죠. 동아국제금융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인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 중소은행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대출해준 은행들이 모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수백 개의 은행들이 파산할 것이고 이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면 그걸 수습하는데 많은 크나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만약에 줄파산이 될 현실화가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 공포가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팬데믹 사태를 한 4여 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오피스 건물들은 여전히 공실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할 당시는 금리,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융비용, 이자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고금리에다가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더욱더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임대가 되어야 집세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업용 건물이 공실이라는 것이 문제가 큽니다. 지난해 12월이요. 로스앤젤레스에 랜드마크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62층짜리 건물입니다. A1 센터라는 건물이 2014년도에 매입한 금액보다 45%가 싼 가격에 팔려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팬데믹 사태 이후에 IT, 정보기술, 그리고 AI, 인공지능 발달로요, 인력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한 시간에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전체를 보게 되면 오피스 공실률이 2019년도에는 9%였는데 지난해 최근에는 13% 이상으로 지금 공실률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20%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대출을 많이 내준 그 지역은행들은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그 금융위기를 맞을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상업용 건물 주인들이 최대한 지금 대출 받은 그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는 겁니다. 만기를 유예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기가 막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4년 올해 미국에서 만기가 도래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5,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7년도 3년 후에 그 말까지 상환할 금액은 2조 2천억 달러랍니다. 2조 2천억 달러면 2,907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1년에 예산이 600조라고 한다면은 5배 이상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받아서 상환할 금액이 3,000조에 지금 육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지난 1일입니다. 2월 1일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미국, 아시아, 유럽 등 3개 대륙을 강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입니다. NYCB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50% 가까이 폭락하면서 은행 위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이죠. SVB 즉 실리콘밸리 은행이 유동성 위기로 파산한 이후 가라앉는 듯 했던 금융 불안이 지금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지난 1일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는 전날보다 11.1% 급락한 5.75달러의 거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전날 37.6% 폭락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실적 악화 때문으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지난해 4분기 2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440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업체들에 내준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 이후에 재테크 근무 확산으로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진 데다가 부동산 업체들은 고금리로 자금 조달에 난관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때문에 금융비용이 커서 손실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사례가 사업 구조가 비슷한 은행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사무실 공실률 회복이 힘든 만큼 부동산 업체들의 대출 변제나 차환이 막혀 다른 은행들도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280억 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40억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본 아오조라 은행은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독일의 도이체 방크도 미국 부동산 투자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손실 충당금을 전년 동기 대비 4배나 설정해야 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저금리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금리가, 기준금리가 3.5%인데요. 0.5% 저금리일 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대거 늘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금융 부실이 터진다면 국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요, 국민연금기금 공제회가 해외 대체 투자 잔액은 1,153억 달러입니다. 이 중 부동산 투자가 4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56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관 투자자들 위험도 크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부동산 재벌 시그나 그룹의 파산 신청으로 스위스 3대 은행이던 줄리어스 베어 은행은 지난 1일 시그나 대출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손 충당금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300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은행의 필립 리켄바허 최고 경영자는 즉각 사임했고요. 시그나 대출을 결정한 부서는 심지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미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당시처럼 급격한 뱅크런입니다. 즉 대규모 예금 인출이나 파산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2년여 이상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직간접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부동산 위험 부담이 큰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손실이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한국은 금융이 훨씬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미국이야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면 다른 위험 요인이 거의 없지만 한국은 도처에서 회색 코뿔소입니다. 즉 예상 가능한 위험이죠. 회색 코뿔소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크나큰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부실이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1,000조 원을 웃도는 자영업자 대출 중 정책 지원이 중단되면 40조 원이 부실로 내몰릴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매년 들어서 지금 1,9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겁니다. 심지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대손 충당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시작되게 되면 쓰나미처럼 오는 법이니 여러분들 철저한 개인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